오늘은 이제 자연과 관련된 연시주 중에서 강호사시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강호사시가는 주제를 보게 되면 강호가 자연이겠죠? 강호에서 안빈낙도하면서 안빈낙도한다는 건 가난하지만 도를 즐긴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도 임금을 생각한다. 이런 주제를 갖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이제 맹사성의 강호사시사는 학생들이 잘 알겠지만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영향을 준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연과 강호라고 하는 이 자연과 또 임금님에 대한 화자의 태도,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강호의 봄이 드니 그랬어요. 강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이다. 대유법.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이 미친 흥이라고 하는 거는 뭐 꼭 크레이지라기보다는 깊은 흥이 절로 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얘가 제목이 강호사시사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잘 드러나 있어요. 이것들도 잘 드러나 있으니까 한번 쭉 보고 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가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겨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받을 필요가 있겠죠. 자, 다시 본문을 볼게요.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탕료 개변에 그랬어요. 탕료 개변이라는 건 뭐냐면 막걸리를 마시면서 노는 시냇가란 뜻이에요. 변이니까 개변이니까 금리너 쏘가리 안주로다 하고 이 사람이 지금 그 시냇가에서 간단한 안주에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 화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안빈 낙도도 되고 안분 지족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간단하게 경치 보고 술 한잔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한 것도 봄에는 한가하네요. 역군은 이셨다. 역군은 이셨다. 역군은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님 은혜이다. 이런 뜻이에요. 임금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이제 유교적인 어떤 충사상까지 충신연주지사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가사란다. 시조라고 볼 수 있겠죠. 충신연주지사까지. 자, 이제 또 여름으로 가볼게요. 자, 강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에 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초당은 초가집이 되겠죠. 굉장히 한가로운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야. 말 그대로 유유자적하고 있는 거예요. 유신한 강파는, 자, 유신하다는 건 믿음직스러운 이렇게 보면 돼요. 믿음직스러운 강파, 강의 파도니까 파가 그치 물결이 되겠죠. 물결을 보내는 것이 시원한 바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초가집에 앉아 있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보냈나 생각해 보니까 저기 강에 있는 그 물결이 나에게 시원한 바람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자연과 그렇죠. 하나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혼연일체하고 있는 이런 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더운데 더워도 에어컨이 필요가 없는 거죠.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몸이 이렇게 서늘한 것도 역군은 이셨다. 이것도 임금님 은혜다. 자, 그래서 역시 여름에도 내가 한가롭게 지내는 것이 임금님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가을로 가볼게요. 강호의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이 쪄 있다. 가을이 되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거예요. 그렇죠? 고기들이 다 살쪄 있어요. 우리 가을이 되면은 하늘은 그렇죠? 높고 말이 살찐다 그래서 풍요로움과 관련된 한자성어 청고마비가 있죠. 자, 소정에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흘리 흐르도록 던져두고. 욕심이 별로 없네요. 그죠? 막 물고기를 열심히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배에다가 이제 실어 놓고 자연스럽게 흘려두고 잡혀도 그만, 안 잡혀도 그만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어부를 생계 어부가 아니라 가어옹이라고 해서, 그쵸? 자연을 즐기는 어부, 가짜 어부다. 생계 어부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이 몸이 이렇게 소일하는 것도, 느긋하게 소일한다는 건 세월을 보내는 것도 전부 다 역군은 이셨다. 임금님 은혜이시다. 가을도 이렇게 잘 보내고 있다. 자, 이제 또 겨울로 가볼게요. 강호의 겨울이 드니 눈이 깊이 자이 남다. 눈의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 이거예요. 한 30cm 정도 넘는다 이런 얘기야. 겨울이 되니까 뭐 눈이 온 건 당연한 거겠죠? 겨울이니까. 삿갓을 비껴 쓰고 뉴욕으로 옷을 삼았다. 뉴욕은 이제 도롱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롱이. 근데 이게 엄청 잘 입은 게 아니라 되게 소박한 옷차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박한 옷차림. 그러니까 얘도 역시 그럼 안빈낙도 안분지족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 몸이 춥지 아니한 것도 역군은 이셨다. 그래 내가 이렇게 겨울에 추운데 만족하고 또 춥지 않은 것도 전부 다 임금님 덕분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시조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강호에서 안빈낙도 하면서 그렇죠? 임금님을 생각하고 있어서 모든 마지막 줄이 이 몸이 땡땡땡 하는 것도 역군은 이셨다라는 형식으로 다 끝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몸이 뭐 하는 것도 뭐다 이렇게 다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왜 중요한 작품이냐면 우리 두 가지는 알아두고 갈게요. 첫 번째가 얘를 우리나라의 최초의 연시조로 봐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 자, 두 번째는 이 시조를 통해서 강호가도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강호가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자연에서 들어가서 자연을 예찬하고 즐기는 시조들을 우리 강호가도라고 했잖아요. 강호가도의 선구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강호가도를 다루는 작품들이 이 작품을 좀 기본값으로 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